지난 20년 동안 그러니까 21세기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4차례에 있었는데 네. 그중에 4차례 중에 한 차례를 제외한 3차례의 국회 탄핵 소추안 표결이 가결이 되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탄핵 소추안이 지금 국회에서 가결되고 방금 땅땅땅 두드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통령의 뭐 그 탄핵 소추 정리는 아니면 뭐가 전달이 돼야 되나요? 의결서가 만들어지고 예. 이 소추 의결서를 정본을 갖다가 이제 송달을 합니다. 아. 네. 당사자한테 피소추한테 송달을 하게 되면은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걸 이제 양 변호사 말씀하신 걸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제 탄핵 소추 의결서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정본이 있고 사본이 있어요. 정본은 헌법재판소로 가고 아. 사본은 대통령실로 대통령실로 갑니다. 가고. 그래서 이 탄핵 소추안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사본이 도착하는 바로 그 순간 이제 대통령의 모든 직무가 맞습니다. 정지가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되지만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네. 그다음에 경호, 네. 그다음에 대통령의 여러 가지 예우, 전용기를 포함한 그 봉급 네. 이런 건 정상적으로 다 지급이 되는 그건 거고 다 유지가 되는 거죠.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사를 지금 수사도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아까 뭐 요거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헌법재판 절차가 시작이 됐고 그럼 대통령 지위는 유지를 하면서 네. 맞습니다. 직무가 정지가 되는 직무가 거죠. 정지됐으니까 네. 수사를 받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현직 그러면은- 대통령은 맞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이니까. 네.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 다들 비교를 하는 분들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되어버리고 네. 그 다음에 수사를 받았고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사를 받더라도 네. 저렇게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면서 받는 게 이게 더 죄명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낫지 않느냐. 네. 그렇게 박근혜 전 얘기하더라고요. 대통령은 어차피 불소추 특권 때문에 네.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어쨌든 탄핵을 어쨌든 뭐 이런 말을 그렇지만 탄핵을 시키고 탄핵을 해야지만 수사를 할 수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탄핵 그 심판 나올 때까지 91일인가 97일인가 걸렸었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번의 경우에는 예. 현직 대통령을 수사를 하려면 또 기소를 하려면 네. 그 내란죄가 아니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내란죄가 아니었기 아니었으니까. 때문에 네. 수사를 못 하는 거고 기소를 못 하는 네, 거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적용되어 있는 것이 내란죄이기 내란죄이기 때문에 때문에 탄핵 심판과 수사기관의 수사가 동시에 동시에 진행이 진행이 될 수 예.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월 10일 날 파면 결정이 났었고 2017년 그리고 나서 15일 날 검찰이 피의자 출석 통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구속이 영장이 청구가 되는 게 3월 27일 네. 그렇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 의결된 거는 12월 9일이었죠. 탄핵 소추가 탄핵 소추안 의결이 11월 탄핵 9일 소추안 아니에요? 이제 의결이 된 게 지금 이제 그리고 예,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 그 삼- 이듬해 3월 10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그 정도 속도로 간다고 한다면은 네. 오늘이 12월 14일이니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은 기간이 걸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3월 중순이 3월 되겠죠. 중순이 되겠군요. 네. 네. 만약에 같다고 했을 때 물론 꼭 같으란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적용됐던 예. 피청구인한테 그 당시에 적용됐던 혐의가 지금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적용되고 있는 피청구인의 혐의는 네. 그에 비하면 굉장히 오히려 간결하거든요. 네. 네. 내란죄 하나만 적용이 되어 있고 계엄 선포와 관련된 것만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더 이렇게 가령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60여일 정도면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뭐 70일 많아봤자. 그런데 아니다. 내란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오히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적으로 한번 87년 그 체제로 돌아가서 예. 과연 비상계엄을 예. 비상계엄을 우리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비상계엄을 거기 넣었던 정신을 돌아가보자 하면은 상당히 헌재에서 아주 본질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변수 중에 하나가 방금 우원식 의장이 얘기했는데 저는 저희 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각종 탄핵, 검사 탄핵들 하면서 그거 딜레이 시키려고 그 10월 달에 공석이 된 헌법재판관 3명 자리 민주당이 억지거리 부리다시피 해가지고 비워놨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고서 앞으로 공석인 헌법재판관도 조속한 시일 내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은 국회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대통령이 해야죠.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문제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늘 지적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오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이라고 그래서 뭐 무소불위의 지위에 자기가 올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을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 싶고요. 추천이라고 했겠죠. 그다음에 네. 이제 아까 지금 말씀 주신 네. 것처럼 이제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사본이 도착이 도착하면, 되면 예. 그다음 그 시간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이 되는데 네. 그때는 아마 전례에 비춰봤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비상국무회의를 소집을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저녁이 될 겁니다. 네. 지금 국회를 통과한 시간이 오늘 오후 5시인데 네. 대통령실에 그 사본이 도착하는 시간은 1시간쯤 뒤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6시 혹은 7시 이 어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비상국무회의를 소집을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사례에 비춰본다면 황교안 권한대행 때처럼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도 대국민 담화문을 내놓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저녁에 어떤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내놓을지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기사를 찾아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탄핵안 가결되고 3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때는요. 그때 갑자기 네. 그 탄핵 의결서가 사본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아, 그러겠군요. 그래가지고 그때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아. 참 근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네. 또 하나가 변수가 지금 또 그 경찰에인가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또 사실은 비상계엄 선포하던 날 네. 당일 국무회의에 있었다는 거. 네. 그러면서 왜 막지 않았냐라고 해서 지금 한덕수 총리도 내란 혐의로 일단 고발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상태에서 과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 네. 자격이 되느냐 그 논란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가 또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도 탄핵할 거로 했거든요. 또 한덕수 총리를 탄핵해버리고 나면은 이번에는 최상목 부총리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 순번 국무위원이. 그래서 이제 참 이게 민주당에서 나라 이게 꼴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한탄이 저절로 나오는데요. 근데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서 그렇죠. 지금 민주당 내부 기류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일단 홀드하는 것으로 아니 그렇게 왜요 하죠? 그 지금- 탄핵 전문가들이 왜 못해? 이거- 뭘 지금 와서 눈치를?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상황이 민주당의 생각처럼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안 돌아갈 수가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가 되면은 그 시선이 이제 민주당한테 쏠릴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무책임하게 정말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탄핵하고 이런 거 국민이 언제까지 지금 봐줄까요? 그 부분 아마 잘 생각해야 될 것 지금 같습니다. 이제 당면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 있어서의 첫 번째 지금 정치적으로 뜨거운 이슈는 이런 겁니다. 지금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법 네. 그다음에 그 증인 감정법 이런 그 개정안을 국회를 통과시킨 법안이 6개가 있습니다. 이게 다 악법이라고 국민의힘은 보고 있는 법안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정치적인 논란은 없을 것인가 이게 하나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른바 내란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2개가 이미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법안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네.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것 거부권 행사할 것인지 여부. 그래서 도합 8개의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 그것에 대한 정치적인 그 후과 내지는 논란은 없을 것인가. 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따끈한 정치적 이슈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거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네. 민주당에서 그래서 이제 탄핵해버린다.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되면은 네.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못할 것이다. 뭐 이게 이제 약간 정치 쪽에서 들은 말인데 그 이후 상황까지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인가요? 한덕수는 못할 것이다. 지금 권한대행 그러니까-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은 네. 역대 권한대행 사례를 본다면은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네. 거부권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검 연장에 대해서 이제 거부한 뭐 그런 사례가 있긴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것도 황교안도 있고. 했고 그다음에 노무현 때 고건 고건. 권한대행이 네. 그때 거부권을 2번을 행사를 했어요. 아. 네. 그럼 그러니까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거부권 행사 못한다는 말은 근데 못하는 이제 거네요. 그때하고 전례가 있는 지금하고 거죠. 네,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죠.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면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건대행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서 네. 거부권 행사한 사례가 2004년도에 있었습니다. 가령 헌법재판관 임명도 한교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보는 이유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미 추천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바로 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네. 이제 그런 법안이 문제인 거죠. 네. 근데 그 한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네. 권한대행 시절에 네. 헌법재판관을 임명 못했잖아요. 예. 전례는 임명했어요. 했었나요? 네, 했었어요. 그때 민주당 그때 하긴 네. 했었군요. 네, 당시 이정미 민주당의 재판관 주장이 후임으로. 하면 네. 안 된다라고 그렇죠. 주장했어요. 하면 안 된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이었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또 뭐 해라 이러면 이거는 또 이제 이율배반이 되는 거죠. 하긴 내로남불인 하지만 거죠. 전례는 했다는 거네요. 네, 그때는 이제 이 권한대행은 하면 안 된다라고 그때 민주당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저희 시청자들의 그 낙담, 네. 그다음에 그 우울, 분노 이런 그런 심정, 마음자리가 짚이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고 오늘 저녁에 아마 밥맛을 잃어버리고 식사할 생각도 안 나시고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참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나라의 그 현대 정치사가 또 다른 험난한 고비 하나를 지금 넘어가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떤 고비가 기다리고 있을지 이 안개 속 살얼음판 전국이 언제쯤 결론이 날지 도대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또 언제쯤 나올지 네. 이런 복잡한 일들이 지금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사실 뭐 한동훈 당시 이제 그 선대위원장이 2조 심판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 조국 심판이 어떻게 보면 5년에 걸쳐서 네. 엊그제 실형이 네. 확정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네. 그러다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리라고는 불과 우리가 한 열흘 전만 해도 정말 생각을 못했던 그렇습니다. 일이에요. 이 계엄 선포 이전에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 10일 사이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충격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민주당은 뭐 원하는 바를 이런 거고요. 네. 국민의힘이 이제 또 문제네요. 저걸 이런 이제 가결 결과를 내놓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 과연 책임을 그러면 당은 책임이 없느냐 이런 책임론이 제기될 수도 있고요. 지금 중요한 문제를 꺼내 주셨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지금처럼 친윤과 친한 나뉘어 가지고 이렇게 대립하면서 갈 건지 아니면은 뭐 책임지고 어떻게 뭔가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친윤 쪽에서 계속해서 불을 지피고 있었던 것이 탄핵이 가결이 되면은 네. 한동훈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된다. 무슨 그런 게 얼굴로 있었죠. 계속 예. 대표직을 맡을 것이냐. 당에서 뽑아놓은 대통령이 물러나게 생겼는데 당 대표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논리였는데 지금 그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요한 최고위원이 물러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최고위원 체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럼 한동훈 대표도 자동적으로 이제 물러나야 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인요한 최고위원이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 체제는 일단 유지가 되는 것으로. 네, 맞습니다. 물론 오늘 저녁 내일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5시 18분 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동훈 체제는 일단 유지가 그대로 되지 간다. 않을까. 네. 근데 지금 이게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됐어도 이제 헌재의 절차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탄핵 소추안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윤 대통령 쪽에서 헌재법 51조를 좀 주장을 하겠다 싶은 게 내용 중에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 문란 행위라고 해가지고 이 형법의 내란죄 조항을 갖다가 그대로 차용을 해서 네. 뭐 무슨 뭐 박안수, 이진우, 곽종근 뭐 이런 사람들 추경호까지 해서 공모하여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대한민국 전국에 평온을 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이거는 만약에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재판에 넘겨진다면은 네. 이런 요건으로 재판을 하게 될 거란 네.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형사재판 진행 중인데 네. 형사재판에서 확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형사재판의 결론이 날 때까지 헌재 심판 절차를 정지해 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손준성 싶습니다. 사례로 간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헌재를 해서 중단시키는 거.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헌재 그거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한다가 그래서, 아니라. 네, 근데 한다는 다만 의무는 전례가 있기 있지만은, 때문에. 그렇죠. 전례가 있고. 손준성 전례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내란죄도 형법에 규정돼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이게 사실 내란죄라는 게 보통 범죄가 아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 불소추 특권의 예외가 되는 중대 범죄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헌재하고 형사 절차는 별개잖아요. 형사 절차가 좀 더 엄격합니다. 증거를 심리하는 절차도 네. 그렇고 증거의 허들이 좀 더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형사 절차에서 이게 가려져야 된다. 아. 지금 보도만 나왔고 무슨 국회에서 뭐 무슨 약간 내불고발 증언만 있었지 형사 절차에서 가려진 적은 없지 않냐. 뭐 이거 끌어내라라든지 본인이 얘기했다는 네. 본인의 말들이 그렇죠. 증명된 건 없지 않냐. 그렇게 그렇죠. 주장할 수 있는 사연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시간을 그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을 이제 이재명 대표 지금 시간과 싸우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거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시간을 내 쪽으로 끌어오겠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도 지금 조국 대표에 나왔듯이 2심이 이제 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쇼부를 봐야 되는 게 이재명 대표인데 네. 그 시간을 윤석열 대통령이 당겨서 네. 나의 시간으로 가져오려면은 51조가 적용이 돼야 되고 그렇죠. 헌재 심판 절차를 중지시켜야 되는데 아마도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겠거든요. 그럴 겁니다. 어떻게든지 막아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헌재 심판 빨리 나오게 지금 하려고. 이재명이 항소심 변호인단도 안 꾸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시간을 그리고 이제 가지고 싸우고 있네요. 법원에서 이제 재판 기일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송부를 하는데 네. 그걸 수납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뭐라고 합니까 법률용어로? 패문부재. 그게 예. 그러니까는 이 저기 항소유서 예. 내리는 기한이 있거든요. 예. 네. 기한이 되는 게 그러니까는 그 항소찰 제출 그 서류를 갖다 송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안 받고 있는 안 거예요.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용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주소 불명이니까 받아야 뭡니까 되는데 도대체? 지금 안 받고 있는 거예요. 패문부재. 패문부재. 아니 네. 저는 아직 폐문부제가 난 좀 건 아니고 다른 건가요? 9일 날 송달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받고 있고 아마 오늘이 조금 14일이잖아요. 그렇죠. 좀 있으면은 아마 폐문부제든 뭐든지 송달 불능 사유가 아마 뜰 겁니다. 아 그게 송달이 네. 이게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뭐 패문부재다 뭐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 두 그때 달인가 썼던 석 거예요. 달인가를 네. 일단 연기시키고 그러면은 그다음에 법원이 세 번인가를 네. 우리 법원은 세 번을 보내가지고 세 번을 다 못 받으면 그 사이에 한 두 달 걸리고 그러면 또 뭐 있던데 공시 송달 이렇게 송달을 이렇게 공개를 한대요. 그래야 겨우 시작된다고 그러던데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표 노다지 저렇게 텔레비에 나오고 방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투표하는 것도 다 봤는데 왜 법원이 항소 그 결정문 왜 못 갖다 줍니까? 네, 그래 국회 본회의장에 가서 거기 주면 되잖아요. 예, 지금 국회 본회의장 대표석도 있는데 거기 갖다 주면 되지. 왜 안 갖다 줍니까? 12월 11일 날 이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발송으로 제가 지금 방금 그 예. 법원 사건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뜨는데 지금 송달됐다는 거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역시 이게 네. 변호사님들만 이렇게 보시는 거 따로 네.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여기 사건 번호 입력하면은 바로 대법원 나오는 사이트에서 그런 것들이 볼 수 계속 있어요. 미루는 거죠. 예.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으니까 야, 그러다가 진짜 이재명 대표 예. 제2차 단식을 한다든지 이런 아. 또 늦춰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이 사람들 염치가 없네요. 민주당에서 지금 첫 번 나온 예. 메시지가 헌재 심판 탄핵 심판 절차 신속 그러니까요. 집행 이렇게 간다니까요. 엄정 심판해 달라. 첫 번째. 그러니까 오로지 지금 네. 오로지 그냥 이재명의 시간 그러니까 이제 그거밖에 없는 그 거예요. 이재명의 시간은 대통령 선거의 날짜를 최대한 앞당기려고 할 네.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항소심 선고는 최대한 늦추려고 할 거고 예. 아마 그러게 아닌가.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요 헌법재판소가 헌재가 이런 정치적 일정에 맞춰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 김광일 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상계엄을 87년에 헌법을 만드신 분들이 넣었던 이유 네. 그런 것들에서 상당히 본질적인 그 맞습니다. 심리를 예, 예. 해야 될 것 같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12월 12일 담화에서 얘기한 것도 예. 어떻게 본다면 본인도 법률가로서 네. 나도 한번 가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네. 과연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2년 반 동안 국회와 이런 일을 겪었는데 과연 지금 대통령을 이 정도 위치로 갖게 두는 게 맞느냐. 내가 이렇게 탄핵까지 당했으니까 해보자 하고 따져볼 수 있을 윤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를 탄핵하라.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탄핵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나를 심판하라. 네. 내가 나를 방어하겠다.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금 이제 피청구인이면 원래 대리인단을 구성을 하는데 예. 대리인단 구성할 것 하긴 하지만 네. 피청구인은 대개 박근혜 전 대통령 뒤로 빠져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가겠다는 나가겠다는 거죠. 거죠. 뭐 20번이 됐든 30번이 됐든 재판이 열리면 나가겠다. 텔레비전 생중계 해라. 네.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아, 이거 그 사실- 아주 본질적인 우리나라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은 헌재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어떤 질적 성숙이나 네. 새로운 판을 만들기 위한 네. 그런 현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걸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했었던 그 계엄 선포권, 네. 뭐 탄핵,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수면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민주주의를 또 한 단계 성숙시키는 방향으로 뭔가 좀 치열한 토론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게 사실 지금 뭐 재판하고 같이 가면서 예. 이제 어떤 절차에서 조율될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그 진행 상황을 보면은 예. 헌재에서도 증인 신문도 하고 있었어요. 네. 헌재에서도 보면은 윤전추 행정관 그 여성 아, 행정관 예. 그 여기 보면은 일지를 보니까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을 신청했는데 이제 불출석했었고. 이런 이렇게 증인 신청하고 뭐 출석 불출석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재판 절차하고 마찬가지로 헌재 탄핵 심판에는 형사 소송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증인 채택하고 증인 예. 신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민주당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 끝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사건 국정농단 사건에 비해서 간단하다고는 하지만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지금 여러 단계에서 이 지시와 명령이 내려지고 실행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저기 국회 나가서 뭐 저기 그 군사 기밀까지 노출하면서 했던 그 네. 별들 그리고 네. 뭐 공익 제보자 된 별들 네. 그 사람들도 헌법 재판관들이 자 불러가지고 이게 내란에 맞느냐 그럴 수 있죠.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느 정도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 그렇습니다. 헌법 재판관들도 신문할 수 있는 거네요. 충분히 그럴 그렇죠. 수 충분히 있습니다.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윤 대통령이 지금 뭐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했으니까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나와봐라. 야 지금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서 신문이 이루어질 수 지금 있는 여기서 거예요. 야, 예, 우리가 특이하게 지금 그 기묘한 어떤 광경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건 뭐냐면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절차가 형사재판 비슷하게 진행이 네. 되는데 형사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의 제일 탄핵 심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네. 있습니다. 네. 청구인이 검사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이때 청구인이 누가 되느냐? 그- 법사위원장이 돼요. 그렇죠. 정청래 그게 정청래입니다. 예.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은 정청래 검사 대 윤석열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야. 자, 그 둘이 함께 법정에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검찰총장이던 정청래 대통령이- 의원 네. 검찰총장 출신 피고인가 예. 정청래는 국회법 전문가잖아요. 법사위원장으로 앉아가지고 뭐 증인 나가라 그러고 뭐 법 잘한다고 하니까 또 그런 풍경이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러면 정청래 씨는 정치적인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렇게 방금 빨리 신속하게 진행시켜라. 만약에 똑같이 헌재에다가 저도 방금 든 생각이 그겁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첫 멘트가 저렇게 탄핵 심판 신속히 진행해 달라 그러려면은 이재명 대표도 하루 빨리 그렇죠. 사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유. 이재명 대표 항소심도 빨리 좀 진행을 해줘야지 이재명 대표가 이 벗어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제가 아까 그게 생각이 났는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나서 20일 내에 항소 이유서를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항소조사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날짜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안 받으면 변호인한테라도 보낼 수가 있거든요. 변호인 지정도 안 변호인은 했잖아요. 안 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게 아. 해서 지금 절차를 지연을 하고 있는 그러면 이게 절차를 지연돼 가지고 소송 기록 통지 그거를 접수통지서. 접수통지서를 해를 넘기고 그리고 항소 이유서를 또 이빨 채워서 뭐 한 20일 하면은 한 1월 말 가겠네요. 이거 그렇게까지 놔두면 안 되죠. 뭐 엊그제 저희 주진우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뭐 신속재판 TF도 만들었다면서요.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정말 국회에 가서 송달하는 정말 이게 본질적으로 사법 네. 방해거든요. 사실. 사법방해죠, 사법방해. 사법방해. 네. 네. 오늘 이제 그 박정훈 논설위원장 쓰셨지만은 정말 민주당이 저지른 위헌적인 행태도 정말 한둘이 아니잖아요. 본인 형사 절차 방어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검사들을 탄핵을 한 이거는 정말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행태거든요. 오죽하면 저도 사실은 우리 댓글 아까 올라온 거 보고 과거 지난 유튜브 때 댓글 올라온 거 보고 말씀드렸던 건데 민주당을 탄핵할 방법은 없느냐. 저렇게 탄핵 좋아하는데 위헌정당 해산 심판 예. 청구하면 네. 됩니다. 민주당도 좀 탄핵 좀 해라. 네.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말씀해 좀 주셨어요. 뭔가 좀 이제 힘을 내서
제발 또 오늘 저녁부터 친윤 친안으로 찢어져 가지고 또 죽이네 살리네 하지 말고 제발 부탁합니다. 네. 야, 진짜 그러면은 저희가 탄핵 가결되고 나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탄핵 이후 절차들을 또 말씀을 다 드렸네요. 네.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게 되고 그러려면은 의결서가 가야 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청구인 자격으로 나가고 네. 검사 자격으로 국회를 대표해서 법제사법위원장 정책내가 나가고 네. 해서 이제 심판이 진행이 될 거다. 지금 이제 6인 체제잖아요. 6인 그 체제죠. 6인 체제에서 심리가 가능하냐 뭐 네. 그거 혹시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 지난번에 헌재가 7인 이상 심리에 참여해야 된다 그 조항을 자기네들이 가처분으로 정지를 시켜놨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6인 체제에서도 심리는 가능합니다. 아마 사건 들어오면은 주심 재판관 지정하고 그리고 뭐 준비기일 잡고 그렇게 할 거거든요. 다만 그 상태에서 선고는 어려울 거다.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 사건이니까. 네. 그 사이에 아마도 3명이 임명이 그렇죠. 될 거고 네. 그리고 지금 다들 이제 또 역시 시간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4월인가요? 그 지금 누구죠? 헌재 재판관 또 문영배 소장 직무대행하고 예. 이미선 재판관하고 두 사람이 임기가 끝나죠. 끝납니다. 임기가 혹시 끝나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네. 헌재가 그런 이제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또 신경 써서 그 전에 끝내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것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는 그 두 사람의 임명권은 어떻게 보면은 더 그때 가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잖아요.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사람을 골라서 임명하는 그 사람들이 자리거든요. 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는 재판관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임명 권한을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 당하지 않았다면 대통령 그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추천해서 네. 지금 그러면 이제- 보수와 중도의 재판관이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건데, 네, 지금은 4대 5가 될 공산이 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런데다가 2명이 네. 빠지게 되면은 근데 그거를 놔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채우려면 한덕수 권한 대행이나 최상막 권한 대행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또 이제 논란이 될 민주당 거고. 쪽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3월 중순 이전에 결론이 나오기를, 것이다. 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여러 가지 시간이 또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유리한 것에 돌아가지는 않는 여러 거네요. 갈래의 그 시간의 태엽이 지금 돌아가고 예.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헌재 재판관 후보로서 네. 야당 측 후보로서 추천된 사람이 마은혁 네. 지금 서부지법 부장판사 신분이고 네. 일대 후보자 지명된 그 후보인데 후보가 지금 논란이 많죠. 논란이 많죠. 네. 과거에 2009년도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패스트트랙 이 법 생기기 전에 민노당 당직자들이 국회 불법 점거했다가 기소가 되니까 여기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어요. 이게 진짜 얼마나 파격적인 거냐면은 검찰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 아, 우리는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이 사건을 그냥 심리를 안 하겠다. 네. 그냥 각하시켜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위법하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그때 당시에 민주당 당직자들도 그 퇴거 명령에 불응했는데 왜 민노당만 기소해? 야 판사가 이런 판결이 저는 진짜 못 봤거든요. 그리고 노회찬 네. 의원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 의사 표현해가지고 그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공소 기각했던 그거 판결은 다시 해가지고는 유죄 받았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심에서 그렇게 났는데 우리나라가 그래서 다행히 3심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어이없는 판결 시정하라고. 그래서 2심에서는 바로 잡아서 결국 유죄 판결이 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 방송을 시작하고 이제 2시간까지 네. 돼가고 있는데, 양 기자님이 좀 마무리를 해주는 쪽으로 좀 진행을 해주시죠. 네, 오늘 지금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투표를 저희가 이제 중계를 해드렸고 결과는 이제 여러분 지금 보신 대로 300명이 전부 다 참여해서 찬성은 이제 204표가 돼서 결국 가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절차가 끝이 아니고요. 오늘 절차가 어떻게 보면은 헌법 쟁송으로는 시작입니다. 시작이죠. 네. 소추위에서 송달되고 그러면은 이후에 헌재에서 과연 지금까지의 상황이 대통령의 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위법인지 여부를 심리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이제 그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같이 두고 보시죠 한번. 네. 네. 그래서 오늘의 정말 이 방송은 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좀 이게 마지막으로 하고 아닙니다. 싶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금부터가 어떻게 해본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새롭게 세팅하고 한번 우리 김관일 의원 말씀하셨듯이 87년 체제를 한번 일신하는 그런 뭐 불행한 사태로 시작되지만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좀 상심도 많이 하시고 마음의 상처도 크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절차가 끝이 아닙니다. 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고 앞으로 많은 시간과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다 같이 지켜보시고 저희도 중간중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